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참전 유공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월남 참전하셨던 분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국가보훈부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 신청을 한 것입니다. 등록 신청.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분이 아니라 전혀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셨던 분이 말초신경병과 관련해서 등록을 했는데 신체검사 한 후에 보훈병원에서 비해당,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이었는데 이분이 억울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맞다 하고 이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말초신경병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질병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미 말초신경병과 관련해서도 형님도 7급 될 수 있다 하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도 해드렸고, 또 7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이 영상에서도 왜 똑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 말초신경병도 그렇지만 다른 질병들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해야만 국가보훈부에서 그 내용을 인정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이 영상에서도 어떤 검사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 신청된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신체 검사하고 나서 다시 등급이 판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초신경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이 영상에서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잘 듣고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청구인은 1970년 7월 15일 날 육군에 입대하여 71년부터 72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73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말초신경병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2019년도에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훈지청에서 이분에게 비해당이라고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지금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것은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다리 저림과 마비, 변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보훈지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관계 변명이 나오고 인정사실, 이제 이 인정사실을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양도 많고 힘들어서 못하고 중요한 내용, 병원에서 어떤 검사들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공병원은 의무 기록을 이제 물론 제출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 사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2017년 5월 22일 날짜로 공공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결과지에,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이 있는 분들은
신경전도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답이 딱 나옵니다. 이 검사 결과지에 운동신경, 우측 경골, 좌측 비골 신경 잠복기 지연, 복합근 활동 전이 진폭 감소, 우측 비골 신경 잠복기 지연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때 이 병원 진단서에서는 뭐라고 작성을 했는가 하면 병명은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그리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이 내용은 진단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소리입니다. 양측 손발 저림증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과거력상 월남전 참전 경력이 있으며 본원에서 검사한 신경전도 검사 및 침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 손상, 특히 하지 경골신경이 의심되어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의증으로 사료됨. 자, 2017년도 검사에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한 진단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년 후에 또 다른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운동신경, 좌측 경골, 비골 신경 잠복기 지연, 신경 전달 속도 저하. 같은 병원에서 도수 근력 검사를 또 합니다. 도수 근력 검사. 그러니까 말초 신경병 있는 분들은 이 도수 근력 검사도 하셔야 되고, 이 검사 결과지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양측 척골, 비골, 경골, 운동신경 종말 잠시 지연됨, 우측 정중신경, 좌측 척골, 비골, 경골, 운동신경 전달 속도 느림. 다음 양측 비골과 좌측 경골 운동신경, 복합근 활동 전이 진폭 감소. 그리고 검사한 모든 감각신경, 감각신경 활동 전이 진폭 및 신경 전달 속도 정상. 검사한 모든 신경 F-웨이브 정상. 양측 비복근 H 반사 지연. 이렇게 해서 이 병원에서 소견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4월 12일 날짜로 병원 소견서가 나옵니다. 병명은 상세불명의 말초신경병증, 향후 치료 의견,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상 운동신경 우세성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었음. 당뇨도 없고 음주도 안 하며 항암제 등의 약제 사용 과거력도 없는 바 고엽제 유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됨. 이렇게 병원에서 소견서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병원의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 보험병원의 의무 기록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병명은 요통 상세불명 부위, 향후 치료 소견, 다리 근력 저하 및 위축을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요추부 MRI 상에서 저명한 신경 압박 및 협착은 보이지 않아 다리 위축과 요추부 사이에는 큰 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2019년 5월 17일 날짜의 정기 진단 검사 결과지, 운동신경은 우측 정중신경, 우측 척골신경, 좌측 비골신경, 우측 경골신경 정상 범위, 우측 비골신경 잠복기 지연, 복합근 활동 전이 진폭 감소, 전달 속도 저하, 좌측 경골신경 반응 없음. 이렇게 나왔고, 감각신경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범위라 그러고, F-웨이브에서는 우측 비골 경골신경과 좌측 비골신경에서 잠복기 지연, 좌측 경골신경 반응이 없고, 우측 정중하고 척골신경은 정상 범위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보험병원에서 5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 사건 질병에 대해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정기 진단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말초신경병에 대한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을 해서 보훈지청에서 이 신청하신 분에게 비해당이다.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하고 상관이 없는 질병이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억울해서 다시 이제 행정심판을 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한 통을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등급 미달 받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그 진단서나 검사지 또 어떤 소견서 그런 종류들이 각각 질병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각각 질병별로 그런 검사들을 해서 그 검사 기록지하고 CD 기록지, 의무 기록지, 또 진단서나 소견서 그런 거를 함께 제출을 해야지 보훈병원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하는데 그냥 내 몸이 아프다 그러고 신청서만 제출을 하게 되면 보훈병원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검사를 하고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신체 검사하는데 불과 뭐 1분, 2분, 3분 신체 검사 해 보셨으면 알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합니다. 누군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서류만 몇 번 뒤적뒤적거리고는 그냥 끝났다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준비들을 안 하게 되면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할 리가 없죠. 당연히 등급 기준 미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각각 질병별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 검사한 기록들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판단을 보시게 되면 이 처음에 병원의 그 신경전도 검사 결과지상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또 그 다음 병원에서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지상 운동신경, 잠복기 지연, 신경 전달 속도 저하라는 기록도 있고 또 광주 보훈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반응이 없다고 했는데 이 신청인이 이 사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때 2019년 4월 12일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지금 이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다 불러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병원은 2019년 4월 12일자 소견서상 당뇨도 없고 음주도 안 하며 항암제 등의 약제 사용 과거력도 없는 바 고엽제 유발성 말초 신경병증으로 진단됨이라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보훈지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청구인,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고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해당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고엽제 후유증에 합당한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다시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를 받겠죠. 우선은 해당이냐 비해당이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요건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요건에서 비해당되었고 다시 이렇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고 해도 그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 이런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아무리 이런 많은 영상들을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실질적으로 이런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더 확 와 닿을 것 같아서 일부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관문이 통과되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다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월남 참전 유공자분께서 말초 신경병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비해당 맞았고 다시 소송을 통해서 해당으로 바뀐 내용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